예방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두는 건데 네. 소위 말하는 시장 메커니즘 같으면 그대로 두면요. 네. 4, 5년 후에는 다 망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정원을 줄이거든요. 그거 왜 줄이겠어요? 정부 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줄이지 않으면은 네. 학생 숫자는 줄기 때문에 한계적인 대학교, 조그만 대학교가 문을 먼저 닫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문을 닫아오면은 그와 같은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위협이 정책 담당자에게는 크니까 네. 똑같이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1997년에 망했을 때 보면은 잘하고 있는 은행 같이 망해라. 네. 예금 빼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거든. 그것은 한계적인 조그만 중소기업, 신용조합이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줄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줄이는 것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큰 대학교의 학생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대학교가. 미국의 좋은 대학 그러면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네. 8개 모든 대학의 1년 모집 학생이 12,000~13,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3개 대학을 합치면 15,000명이 네. 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줄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교수를 늘리지 못하면 학생 숫자를 줄이면은 교수 1인당 학생 숫자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생 숫자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적어지죠. 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입장에는 혹은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같다고 가정하면은 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숫자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인데, 총장님도 대학에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고 계시다고 예, 그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학의 특수법이나, 네. 이른바 국가기관에서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대신 자율권을 주되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이것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성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공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이릅니까? 이릅니다. 네. 그것이 일본 국립대학의 법이나 뿐만 아니고 네. 그와 같은 추세는 영국이나 호주나 네. 영국, 호주 시스템 다 국립대학이니까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화를 반드시 하게 될 걸로 생각되고 네. 큰 국립대학은 이와 같은 법인화를 통해서 학교가 더 발전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방향이 주로 대학의 경쟁력 문제,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대학 교육을 너무나 어떤 시장의 원리, 또 경쟁의 논리, 이것으로 몰고 갈 때 어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학문 가치, 이런 데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를 보면 1980년 초부터 양적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져 네. 왔습니다. 그 양적 팽창의 주요 그 세부적인 걸 좀 들여다보면 네네. 대개 기초학문보다는 응용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학문 위주로 이렇게 증문을 해왔고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80년 이후에는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들의 경우에는 산업사회의 요구하고 이제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술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네. 대학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대학다운 대학, 진정으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기능 수행의 대학,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공계 대학 4년을 졸업하면 그 배운 지식의 한 80%가 6.7년에서 7.2년이 되면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이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듭거듭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야만 대학이 성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도 물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러한 응용 학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의 토대 없이는 안 됩니다. 네. 또한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 교육의 그 정책 없이는 아니 됩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학이 여러 면에서 지금 붕괴 조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저 보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보조금은 물리화학 같은 기초학문 그리고 인문, 철학, 문사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면 시장의 경우에 따라서 실패가 있거든요. 시장의 실패가 올 수가 있으면 정부의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 교육의 경우에는 기초 과학 그리고 인문에 대한 투자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한국 대학의 위기, 이것이 대학 내부 문제뿐만 아니고 정부 그리고 사회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얽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대학의 살 길 나가서 우리 대학이 세계 글로벌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도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 또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국은 2025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가 됩니다. 네.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 되거든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후에는 장년이 돼서 사회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은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프랑스의 소르본느, 혹은 독일의 뮌헨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대학 자체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청장님. 예, 그건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특성화하고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교토대학을 제가 2000년에 방문했을 때 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노벨상을 이 대학에서 4명을 배출한 비결이 뭡니까?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경대학이 동쪽으로 가면 우리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게 차별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적어도 지금의 OECD의 평균인 GDP 대비 1.1% 정도. 그렇다고 하면 7조, 8조 원은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수요 중심의 교육 내실화와 또 연구 중심의 기능 문화, 특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뉴스위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육과 연구를 차별화해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우수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뉴아이비라고 25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점에서 시사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참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당국에도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학은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장과 경쟁 논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학도 국내외에 걸쳐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는 현실은 이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 대학의 위상 어떻게 높일 것인가? 대학과 정부, 사회가 모두 나서서 시급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